자, 운동량하고 충격량 봅시다. 자, 546번. 네, 관성은, 네, 4번. 네, 547번은, 네, 1번. 그 다음에 548번. 자,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거,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관성은 크게 두 가지죠. 무슨 관성, 무슨 관성?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하고,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뭐에 비례하냐면 오직 질량에만 비례를 해요. 다른 값은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질량의 크기가 클수록 크기가 커요. 질량에 비례하니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맞고요. 깔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관성이에요. 팡팡 털어내는 거 관성. 그 다음에 로켓이 가스를 분사해서 나가는 거는 관성이 아니라, 이거는 운동체 3법칙인 작용, 반작용, 힘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 그 분출하면서 공기를 뒤로 밀면 공기도 로켓을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팽이가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을 때 질량이 작은 팽이가 더 오랫동안 도는 게 아니라 멈춰요. 왜? 질량이 클수록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거는 2번하고 3번이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549. 휴지를 빠르게 잡아 당겼을 때 휴지가 풀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은, 이건 무슨 관성이에요? 정지 관성이에요. 정지 관성. 빵 당겼을 때. 왜 테이블 폭배기 같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지구와 달 사이는 서로 잡아당긴 힘, 이건 힘의 상호작용이에요. 아니고, 유조선은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한참 전부터 엔진을 끈다. 왜? 질량이 너무 크니까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쭉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멈추기가 힘들어서. 예,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경사면을 굴려 내려간 공이 수평면에서도 계속 운동을 한다. 이것도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4번. 그 다음에 550번. 갈릴레오가 했던 사고 실험이죠. 예. 공면의 O에서 놓은 물체 A와 B는 반대 공면을 따라 마찰이 없으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요. 이때 물체 C와 같이 수평면으로 진행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관성에 대한 사고 실험이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무한정 계속 갈 거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B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B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맞죠. 왜? 내려올 때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죠. 그 다음에 551. 자,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내부의 안전띠예요. 자,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까닭은,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얼마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100km/h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운동계라고 불러줘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멈춰버리면은 탑승자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탑승자도 달리던 상황이라, 이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운동 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랑 질량이 조금 나가는 사람이랑 누가 더 잘 튕겨 나올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랑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랑 급정거 했었을 때 누가 더 많이 튀어나올까? 가벼운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죠. 근데 무거운 사람이 더 많이 힘을 받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또 앉아있는 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력도 있잖아요. 그죠? 궁뎅이도 클 거 아니야. 의자랑 같이 많이 마찰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고려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질량이 큰 사람이
더 큰 힘을 받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는. 안전띠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뭐예요? 운동 관성에 의해서 튀어 나가려는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띠가. 네. 자, 그 다음에 552번 보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네. 552. 그림은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줘요?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력 아니에요. 속도의 곱으로 구해줘요. 속도의 곱인데 질량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m/s입니다. 따라서 조심해요. 150g이니까 0.15kg 곱하기 속도 20 다 얼마예요? 3이에요. 3. 자, 저거 150 곱해서 3000 이렇게 쓰는 흑우짓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53은 5. 그 다음에 554는 B의 운동량의 크기가 A의 3배래요. B의 운동량의 크기가 A의 3배면은 A가 운동량이 얼마인? 6. 18이 돼야 되니까 질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kg. 그죠? 네. 그 다음에 555. 이게 보세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20m/s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운동했죠. 튀어나올 때 왼쪽으로 튀어나왔죠. 자, 그럼 들어갈 때 운동 방향하고 나올 때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됨? 반대. 그럼 얘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이게 붙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풀면 나중에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풀어줄 때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야구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여러분들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야구공은 충격량을 어디로 받겠어? 오른쪽으로 받아? 왼쪽으로 받아? 1번이 2번이에요. 오른쪽으로 받겠어? 왼쪽으로 받겠어? 충격량. 공 일로 날아갔어. 그럼 일로 받아? 일로 받아? 어디로 받아? 1번이야? 2번이야?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어디로 받겠어? 운동 방향으로 받아요? 운동 방향 반대로 받아요? 서현 어디로 받아? 운동 반대지, 반대. 그쵸? 그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결국에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얼마예요? 150g 0.15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니까 곱을 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 마이너스 4.5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운동 방향 뭘로 받았다? 반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뭘 물어봤어?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크기. 그럼 크기는 무슨 값? 절대값.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냥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충격량이니까 시간과 속도의 곱인, 시간과 힘의 곱인 뉴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고 운동 방향을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줘서 풀어야 되는 거는 매번 나와요. 매번. 자, 그 다음에 556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1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에 자, 10N을 어느 쪽으로 줬어요?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그럼 속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반대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작용했대요? 2초 동안 작용을 했대요.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줍니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구해주니까 얼마가? 10N이 2초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이게 뭐야? 10N이 2초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20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량의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20에 해당이 되는 거고, 2초 동안 힘이 작용하기 전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니까? 충격량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방향? 마이너스 20이니까 방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얼마예요? 20.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57번은 5번이에요. 자, 질문 있어요? 없어? 없으세요? 오케이. 자, 558번은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559번은, 자, 보면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2kg의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구간 A를 통과한 후에 속력이 5m/s로 빨라졌어요. 그러면은, 운동량이 증가했죠. 처음에 운동량 얼마예요? 2, 3, 6이에요. 그 다음에 2, 5, 10이 됐으니까 운동량이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네, 4만큼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A에서 얼마 동안 힘을 받았대요? 2초 동안의 힘을 받았대요. 2초 동안 힘을 받았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늘어났겠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여기서 얼마다? 4.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똑같이 얼마? 4.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얘가 충격량이 4예요. 근데 몇 초 동안 힘을 받았어요? 2초.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 2 뉴턴. 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560번은 네, 4번이고, 그 다음에 561번. 예, 여기 이제 충돌 문제인데, 그린 가하고 나는 질량이 각각 M하고 EM이에요. 각각 4V, 2V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벽하고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2V, 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대요. 자, 4V로 갔다가 충돌하고 2V가 됐는데 이제 반대 방향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고, 얘도 2V로 갔다 충돌하고 났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V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의 경우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M, 나중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V 빼기 처음 속도 4V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M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2m이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 빼기 처음 속도가 2v가 되니까 마이너스 6mv로 둘이 일단 뭐는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요. 그러면 둘이 뭐가 똑같다는 소리야? 충격량이 똑같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죠? 자,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 충돌 전 얘 얼마예요? 4mv. 얘는 4mv. 똑같네요. 틀렸죠?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mv인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6mv 맞죠?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둘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6mv, 마이너스 6mv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562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A와 B의 질량은 M으로 서로 같고 A, B는 충돌 후에 무슨 운동한대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요. 나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3분의 2 mv0래요.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뭘 나타내냐면 충격량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 mv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충돌해서 빵 하면 A는 어느 쪽으로 충격량을 받냐면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고 B는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보자. A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힘의 크기 어떻게 돼요? 같아요. 충돌한 시간도 서로
같아요. 그럼 A하고 B가 서로 주고받은 뭐가 똑같아요?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대신에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충격량이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 mv 제로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0이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했었을 때 질량 m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 mv 제로가 나와야 줘야 되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v 제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b는 얼마로 간다? 3분의 2 v 제로로 간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고 나서 A의 나중 속도를 x라고 치면은 문제는 이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무슨 값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에. 오케이? 왜? 운동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mv 제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 질량은 m이고 나중 속도 얼마예요? x 빼기 처음 속도 v 제로. 이렇게 나와야지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양쪽 변에서 m 소거가 되고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v 제로 넘어가 버리면 더하기 v 제로가 되니까 3분의 1 v 제로.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 v 제로가 나온다.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A가 받은 충격량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야 되니까 3분의 2 v 제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여기서 지금 구해줬죠. 얼마예요? 3분의 2 v 제로 이렇게 나와줘야지 맞는 거죠. 결국에는. 네. 자, 다음에 563번. 네. 빈출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저기 방향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충돌 과정에서 물체 운동을 대단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벽하고 충돌한 후 정지했대요. 정지했으면 속도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m,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v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m, v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도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충격량이고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m, v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충돌 전후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S가 되는 거 맞고요.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똑같이 S가 돼야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총 충격량을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총 충돌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죠. 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T를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S니까 T분의 S. 근데 실제로는 이 값이 MV니까 T분의 MV라고 해줘도 같은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저거는. 다음에 564번. 그림 가는 동일한 발사체를 A는 빨대 입구에, B는 빨대의 출입구에 놓고 입으로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구간 동안 이 거리 동안에 힘을 받는 거고, 얘는 되게 짧은 거리만큼밖에 힘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힘을 받는 시간의 차이가 긴, 이 더 길게 받는 Q가 누구에 해당이 될 거고, B에 해당이 될 거고, 짧은 게 A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총 충격량의 크기 자체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니까 결국에는 얘가 발사될 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B가 더 클 거고, 질량이 똑같으니 튀어나가는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B가 A보다 더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Q는 B를 나타낸 거니까 틀렸고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Q가 B의 4배다. 지금 보면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죠? 근데 평균 힘의 크기라는 게 평균값이니까 최고 힘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힘을 받은 시간이 몇 배? 4배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이게 A구나. 힘을 더 여기서 힘을 더 이게 길게 받았구나. 얘가 A가 맞네. 얘가 B고요. 네. 따라서 얘 맞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Q가 P의 4배가 되는 것도 맞고, A에서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자체의 속도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면적이 4배죠. 충격량이 4배.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배?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되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니 이것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이 부위와 V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으로 같은 축구공 A하고 B를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나는 가에서 A, B가 발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충돌 시간은 A가 T, B는 2T, 아랫부분의 넓이는 3MV로 똑같대요. 자, 그러면 얘 보자. 3MV로 똑같다는 소리는 결국엔 둘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라는 소리입니까? 서로 같다란 소리죠. 결국에 충돌하는 동안에 A하고 B가 발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충격량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시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 2죠. 그러면은 충격량은 똑같으니까 힘의 시간 비율이 1분의 1대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돼버리겠죠. 결국에 따라서 2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힘이 짧아야 시간이 기니까. 자, 그러면 충돌 후 발을 떠나는 순간의 속력을 VA, V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운동량의 값이 3MV, 3MV로 둘이 똑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각각 풀어줘야 되네요. 각각. 그럼 각각 풀어주면은 얘 보자. 근데 이게 충격량이 얘가 처음에 운동을 들어갔던 방향하고 무슨 방향으로 받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받으니까 실제로 이 충격량의 부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MV는 운동량의 변화량 봐야죠. 질량이 얼마예요?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VA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2V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VA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MV는 마이너스 MV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V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리면은 VA는 얼마가 나와요? V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3MV는 마이너스 질량이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VB 빼기 처음 속도 V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MV는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자, 얘는 마이너스 MVB 마이너스 MV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워져 버리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니까 VB는 2V 이렇게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VA 대 VB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돼서 1대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선생님이 다시 간단히 풀어주면, 둘이 주고받은 뭐가 똑같아요.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 둘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차피 얘가 나중 속도가 튀어나간 게 둘 다 똑같이 나가야 돼요. 얘는 2V로 들어왔고 얘는 V로 들어왔다란 말이에요.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양이 질량은 어떻기 때문에 서로 같잖아요. 질량이 같으니까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려면 속도 변화량이 나중 속도 VA고 여기에 나중 속도 VB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 값을 빼준 값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치? 예,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처음 운동 방향하고 얘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VA 빼기 뭐하고 2V 하고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V하고 이렇게 같아 버려야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쵸?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V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결국에. 그쵸? 예. 그래서 풀어주면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만 잘 생각해 주면은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운동량, 충격량 문제 풀 때는 부호가 제일 관건이에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566.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을 했고요. 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의 충격량이니까 얼마예요? 40이에요. 자, 그럼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똑같으니까 얼마가 된다? 40. 4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얼마야?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때 4초 후의 속도를 V라고 나옵시다. 그러면은 질량이 2.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게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럼 나눠주면은 20. 넘어가 버리면은 V는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나온단 말이에요, 속도가. 그런데 운동량을 물어봤으니까 질량이 2잖아요. 곱을해줘야 되니까 48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자,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지금 구해드렸죠? 얼마예요? V가 24m/s. 네,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56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질량이 4kg의 물체에 힘 F를 작용을 했고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났어요. 자, 이건 무슨 그래프예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힘의 크기. 자, 그러면 여기서 2초까지 보세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2초 동안에 0에서 2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4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똑같아요? 충격량이랑 같기 때문에 총 힘을 받은 시간이 몇 초니까? 2초니까 나눠져 버리면은 힘의 크기는 몇 뉴턴? 2뉴턴만큼 작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2뉴턴이다. 맞고요. 3초일 때는 지금 운동량이 변화가 없는 거죠. 운동량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이때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정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지를 하려면 운동량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틀렸고. 3초일 때 물체는, 자, 여기서부터도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자, 봐봐. 여기 일정하게 운동량이 늘죠. 힘의 크기 일정한 거예요. 운동량이 일정하죠.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량이 일정하게 감소하죠. 그러면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작용한 힘을 한번 구해보자. 2초 동안에 운동량이 얼마나 줄었어? 이만큼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만큼이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줄었으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힘의 크기만 보면은 1뉴턴이 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초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든지 또는 일정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정하게 증가했고 여기서도 일정하게 감소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 3초일 때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3초. 이때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예요? 4죠. 근데 질량이 얼마예요? 4kg이지. 그럼 운동량이 4가 되려면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겠지. 그쵸? 따라서 4 틀렸어요. 5초 때 힘의 크기는 5초면 여기죠. 여기서 힘의 크기 구해줬죠. 몇 뉴턴이었어?
1N이었지. 그치? 예, 틀렸고.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얼마예요? 4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고. 4초부터 6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얼마예요? 4에서 2까지 줄었죠. 변화량만 보는 거야. 얘는 0에서 4가 늘었으니까 4가 늘어난 거고, 4에서 2가 됐으니까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2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6이 아니라 얼마예요? 2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맞는 거는 1번하고 6번이 맞게 됩니다. 알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운동량 자체가 충격량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변했나가 중요한 겁니다. 저기서는. 자, 그 다음에 568. 그림은 질량이 각각 3m, 그 다음에는 m, 그 다음에는 m이 물체 A, B, C를 수평면으로부터 각각 4h, 4h, h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를 시켰대요. 수평면하고 충돌한 후에 다 정지했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셋 다 0이에요. 자, 수평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충돌 직전 속도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 B는 같을 거고 누구보단 빠르겠어? C보다는 빠르겠죠. C가 H에서 떨어졌고 얘는 4H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누가 VA하고 VB는 같고 누구보다는 크다. C보다는 클 거예요. 수평면에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BC가 같을 수가 없죠. 틀렸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하고 B가 같다. 속도 변화량은 같죠. 둘 다. 얼마에서 얼마 돼서. 충돌 직전 속도를 V라고 하면은 둘 다 V에서 얼마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근데 질량이 3m이고 m이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큰 게 클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인데 이거는 같지만 얘가 3배잖아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하고 C하고가 같다. 지금 보세요. 질량은 둘이 똑같은데 여기 충돌 직전의 속도가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빨라? B가 빠르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A 충돌 직전 속도 VB VC라고 놓으면은 B가 C보다 크잖아. 그러면 정지를 하면 어차피 자 속도 변화량이 누가 더 커요? VB가 더 크죠. B가 C보다 컸으니까 정지를 해버리면 여기서 정지할 때까지 속도가 변한 값은 VB가 더 크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질량이 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뭐가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B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BC가 같은 게 아니라 B가 C보다 클 수밖에 없고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까 A가 더 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큽니다. 속도 변화량이 B가 C보다 크니까. 네. 여기서 맞는 거는 1번하고 5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69. 쇼트트랙. 자, 그린 가는 수평인 얼음판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60kg인 선수 A가 같은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0kg인 선수 B를 뒤에서 밀었어요. 그러면은 B는 앞으로 충격량을 받았고 A는 뒤로 충격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B의 속력이 얼마가 됐대요? 2m/s에서 5m/s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밀어주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뭐는 똑같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질량이 40, 마중 속도 5 빼기 처음 속도 2가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120이 나와요.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가 되는데? 120이 되는데 대신에 얘는 플러스 12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0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1로 받았으니까 속도가 얘는 어떻게 됐겠어? 느려졌겠죠. 그죠? 그럼 나중 속도를 V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 120은
질량이 60이고요. 나중 속도 얼마예요? V 빼기 처음 속도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 따라서 마이너스 120은 60V, 그냥 나눠주면 되겠다. 여기서 나눠줘 버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는 V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되니까 V는 얼마? 4. 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속도가 밀어주고 나서 4m/s. 예, 이렇게 될 거예요. 미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하고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무조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에서 A의 속력은 4m/s 지금 구해드렸고, 밀고 난 후 A의 운동 방향은 똑같죠. 뒤로 가는 건 아니죠. 왜? 속도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려진 거지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음. 자, 그 다음에 570번 보자. 자, 그린 가는 동일한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4m 하고 2m인 물체 A, B가 벽을 향해 2V,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는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B는 그냥 정지했어요. 기억 니은은 A하고 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는 각각 2s, 3s예요. 자, 그럼 보자. 얘는 속도 변화량이 3V에서 정지했으니까 그냥 얼마예요? 0이죠. 정지를 했잖아요. 그지? 그럼 속도 변화량이 총 얼마예요? 3V죠. 3V고 질량이 2m이니까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2m 곱하기 3V가 될 테니 얼마가 돼요? 6m V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 봐봐. A가 만약에 정지했다라고 쳐보세요. 정지라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돼요? 속도 변화량이 2V죠. 2V에서 0이 됐으니까. 그지? 속도 변화량이 2V고 질량이 4m이니까 정지했다라고 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8mV가 돼야 돼요. 정지를 했으면. 근데 심지어 정지를 한 게 아니라 어디로 튀어나왔어? 반대로 튀어나왔죠. 그쵸? 그럼 속도 변화량이 정지했을 때보다 더 커질까? 작아질까? 정지를 했었을 때가 속도 변화량이 2V야. 근데 반대로 튀어나왔어. 그럼 속도 변화량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튀어나올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V로 튀어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V죠. 튀어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정지했었을 때는 얼마가 돼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V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V로 튀겨나오면은 아이고 더 커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경우가 속도 변화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지한 거보다 튕겨나온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누가 더 크다? 튀어나온 A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면적이 큰 이 니은이 누구야? A고 작은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B가 돼야 되는데 B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6mV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6mV인데 지금 충격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B가 6mV니까 A는 1.5배가 돼야 되면 9mV가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에 해당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V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V가 9mV가 나와야 되니까 그 대신에 마이너스 값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줬으니까 마이너스 9mV는 얼마가 돼야 돼요? 질량 4m 마이너스 V 빼기 처음 속도 2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이거를 V 다시라고 놓자. V로 놓으면 똑같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mV는 마이너스 4mV 다시 마이너스 8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지. 4mv 다시. 따라서 V 다시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V.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튕겨서 나온 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4분의 1 V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정지보다는 더 커져요. 튕겨 나온 경우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래서 니은은 누구다? A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ES가 얼마예요? 6mv죠. ES가 6mv니까 S는 얼마가 돼야 돼요? 3mv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벽과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4분의 1V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571. 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네.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M인 물체 B하고 충돌한 후 A, B가 충돌하기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얘 보자.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2P에서 P가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같은 방향인데 2P에서 P 됐어. 그냥 P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P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M이 예를 들어 속도를 V로 가고 있었을 때 이거를 2V를 자, 얘가 처음에 2P의 운동량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P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이 P를요, 우리 편의상 MV라고 놔보면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V가 되고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2V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 운동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가 나와야 돼요? P가 나와야 되죠. 그럼 처음에 0이었고 여기서 운동량이 P가 나와야 되는데 P는 뭐가 돼야 돼? MV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질량이 2M이니까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V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두 개 곱을 했었을 때 MV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충돌 후 속력은 A는 얼마예요? V. B는 2분의 V.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P. 맞아요.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A가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얼마예요? P예요, P. 결국에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냥 P란 말이에요. 근데 힘이 작용한 시간이 T니까 T분의 P가 돼야죠. 평균 힘의 크기는. 그죠? 예. 왜? 충격량을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72. 자, 좀만 힘내. 두 문제 남았어.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얘는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됩니까? 충격량에 해당이 돼요. 그럼 처음에 얼마예요? 1초 동안은 10. 그 다음에 20으로 2초니까 그 다음 10. 그 다음에는 30으로 1초, 20이구나, 20. 네, 여기서 준 충격량이 20. 여기서 준 충격량은 30으로 1초니까 30.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 3초 동안 10, 20, 30이니까 총 얼마를 줬어요? 60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예요. 3초 동안에는. 자,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래프 아래 면적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10. 맞아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2초까지 받은 총 누적 충격량 얼마예요? 30이죠. 10 받고 20 받았으니까 2초까지 총 충격량 30. 그러니까 1초까지 받은 거는 10. 2초까지 받은 거는 총 누적이니까 30이에요. 따라서 1초 때하고 2초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대 몇? 1대 3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지에 있었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이때까지 속력이 V가 늘어났다면 이때까지는 얼마가 늘어나야 돼요? 3V가 늘어나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 배가 되겠음? 3배가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3배다. 3초일 때 물체의 속도. 자, 그럼 3초까지 총 받은 충격량이 얼마예요, 여기서? 60이었죠. 그러면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니까 60은 나중 속도, 아니, 나중 속도를 몰라. x. 질량은 2, 나중 속도 x, 빼기 처음 속도 정지였으니까 0.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0m/s. 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예, 다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3번 보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운동하는 질량이 1kg의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 B하고 정면으로 충돌한 후에, 자, 뭐가 됐대요?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했대요. 그럼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하면은 결국에 이 둘은 속력이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충돌하고 나서. 자, 나는 A하고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A는 처음에 얼마로 갔어요? 3m/s로 갔어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A, B는 똑같이 얼마로 가? 1m/s로 갔어요. 그쵸?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됐더라도 결국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뭐하고?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B가 질량이 2,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1, 빼기 처음 속도 0. 그럼 충격량 얼마 받았음? 2를 받은 거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는 질량이 2였고 처음에 정지였잖아. 0. 근데 나중에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2,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2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에. 대신에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받았고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질량이 얼마예요? 1. 나중 속도 얼마예요? 나중 속도 1. 마이너스 처음 속도 3. 맞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그지?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이 1인데 속도가 3이니까 3 맞아요.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 2 맞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죠. 왜냐하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이랑 같은 거고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세 개가 같으니까 결국엔 다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A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이게 봐봐. 여기서 하나 낚시가 있는 거야. 이거 틀렸어. 왜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 원래 같아야 되잖아. 뭐가 틀렸을까? 여기서 한 글자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A는 충격량을 어디로 받았음? 선생님이 여기서 써줬잖아.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실제로? 나중 속도가 얼마야? 1. 처음 속도 3이잖아. 그럼 질량이 1. 나중 속도 1. 마이너스 처음 속도 3. 마이너스 2예요.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근데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질량이 2. 나중 속도 1 빼기 처음 속도 0. 얼마예요? 2예요. 둘이 충격량 같아요? 달라요. 2고 마이너스 2라. 충격량이 뭐가 같은 거야?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게 대판 틀릴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대신에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뭐가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크기라는 말이 빠져서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예, 다 작살나겠는데? 예, 완전 낚시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물어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물어본 거냐를 확인을 꼭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많이 틀려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